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라는 게 취지네요.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오히려 맞고발했죠. 저 기자회견 하는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고발장을 냈길래 바로 저희도 서울경찰청에 들어가서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계속 위헌의 업을 쌓아갈 것인가.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는 쪽을 지금 내란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건 국민의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봐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은 자동 검색어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일당, 국민의힘 기타 등등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내란이란 딱지를 어떻게 헌정수호하려는 야당 쪽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고발 대상에 조국혁신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한 직후에 조국혁신당이 당시에 했던 기자회견을 보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일괄적으로 탄핵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물론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 불안, 우려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또 김어준 씨 등을 고발을 했던데 조국 혁신당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만약 그들이 처벌받는다면 내란죄로 처벌받는다면 조국 혁신당도 그들과 곁에서 같이 처벌받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란 음모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고 개혁신당 입장까지도 들어볼게요. 우선적으로 국무회의를 못 열면요. 사실상 무력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전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무회의를 무력화한다. 이 부분을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얘기가 아니라 법조인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민주당 초선들이 한 70명 가까이가 이거 성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무언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대장동 개발 관련해가지고 변호인을 했던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내란 수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이거는 본인의 입장이 아니고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김성길 의원님. 예, 일단 저희는 내란죄로 줄탄핵 주장하는 분들을 고발하는 것 자체는 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걸 내란죄로 하기에는 군대로 국회에 쳐들어온 사람들도 내란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걸 내란죄로 하면 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탄핵에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탄핵 결과 나온 것만 해도 9.9패예요. 그럼 탄핵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건 이미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탄핵 말고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해요. 왜?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끌어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 마음에 안 들면 탄핵. 그러면은 법관만 필요하지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뭐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는 두 거대 정당 잘만 이야기해가지고 졸속으로 야합 처리하셨잖아요. 근데 왜 다른 것들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탄핵을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너무 대화를 안 한 것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민주당, 이제 솔직히 말해서 힘이 더 세진 그 민주당이 지금 와서 탄핵을 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약자가 칼을 휘두를 때는요 자기 방어로 보여요. 근데 강자가 된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이건 또 새로운 폭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 세력 이거를 꿈꾼다면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탄핵만 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줄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겠냐.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이 거의 꺼져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 극약 처방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탄핵을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예. 지금은 무엇보다도 4월 18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내란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면에 이르게끔 해야만 민생이 정상화가 되고 정치가 정상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너무나 두텁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반동이 너무나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달성하지 않으면 4월 18일이 넘진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넘었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대한민국은 제2의 4.19, 제2의 5.18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희생과 여러 가지의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소 줄탄핵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요청들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정말 배운 게 아까워요. 그리고 정말 창피한 걸 모르는 겁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지금 군대를 보내고 지금 현재 있어서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분들 입에서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의 요건을 가지고 내란은 이제 민주당이 했다. 이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요. 제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탄핵 유발자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탄핵을 유발하는 사람들로만 뭉쳐졌는지 그 자체가 저는 참 의아하다는 좀 예. 마지막으로 제가